깊이 있는 종목 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TV를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목진단 맛집 진단쇼입니다. 이번 주도 벌써 주 중반부로 진입이 되고 있습니다. 워낙에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뉴스들이 많다 보니까 정신없이 또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번 주도 아마 우왕좌왕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변동성이 굉장히 큰 장세입니다. 때문에 요즘에 포트 열어보실 때마다, 계좌 열어보실 때마다 심호흡도 한번 좀 크게 내쉬고 보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너무 이 숫자가 주는 중압감에 시달리다 보면 너무 좀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면 많이 힘드시잖아요. 조금 마음의 여유를 되찾고, 네, 여유로운 또 오후 시간 저희 진단쇼 함께 즐기시면서 또 많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또 오늘도 뭐 녹록지가 않네요. 조금 반등이 있나 싶었는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은 상황이어가지고 약간의 실망감도 좀 가지고 네, 오늘 시장 함께 지켜보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은 너무나 큰 뭐 변동성이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감안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차분하게 또 마음의 여유를 갖고 시장을 지켜본다면 덜 스트레스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면서 종목 때문에도 요즘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잖아요. 저희가 또 경감시켜드릴 예정이니까 많이 또 참여해 주세요. 전화 게시판 채팅창 모두 다 참여 가능합니다. 전화는 서울 전화 325-8200번으로 계속 전화 주시면 제가 전화 받습니다. 방송 끝날 때까지 전화 받고 있으니까 계속 남겨주시면 되고요. 게시판과 채팅창에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확인해 주시고 특별히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상세하게 적어주세요. 거기에 맞는 답변 저희 오늘 김영우 전문가, 강지현 전문가 두 분, 운용형 두 분께서 남겨주실 예정입니다. 잠깐 오늘 출석 체크 좀 해보고 갈게요. 저희 오렌지님, 남극곰님, 서단계 일여차님 역시나 자리 지켜주고 계시고요. 수행님 가자 하시면서 남극곰님께서 인사 남겨주셨네요. 네, 핑크 제가 오늘은 또 핑크 의상으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마그마님, 부자되자님 어서 오세요. 이수학 남겨주셨는데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고요. 나라님 대응 잘하고 계세요. 네, 주식은 파도님도 출석 체크 해주셨습니다. 오늘 저희 또 새로운 전문가분 만나볼 예정이거든요. 김영우 전문가 먼저 모시고 시장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변동성 때문에 시달리는 하고 녹초가 되신 분들 많으실 것 같고 많이 힘듭니다. 좀 시장에 끌려다니는 느낌이 있는데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내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팁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좀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시장의 이제 변동성도 확대가 되고 있고요. 수급에 대한 불안전한 그런 개선 상황이 아직까지 시장에 의문을 주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는 단기적으로 테마주들을 지금 따라가다가는 고점에서 시초가를 갭상을 해서 뛰어서 하긴 하지만 전일 종가에 진입을 하지 않는다면 당일 진입 시 좀 크게 물리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테마적인 움직임을 따라가기보다는 지금 시장에서 저가 매수 기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을 찾아서 매수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테마주가 아니라 낙폭과대주에서 기회를 찾자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낙폭과대주 안에서도 선택하기가 좀 너무 힘들잖아요, 전문가님. 그 네, 안에서도 그렇죠. 조금 축약해 주신다면 어떤 쪽 보고 계세요? 네, 낙폭과대 주들 중에서도 이제 최근에 이제 실적 시즌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실적이 조금 더 나와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 그러한 종목들을 매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리오프닝과 관련해서도 이제 리오프닝
주가뿐만 아니라 이제 노마스크라든지 아니면 코로나가 이제 엔데믹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동시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탄탄한 엔터주들을 매수를 해보는 것도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엔터주요. 네, 엔터주 쪽에서 투자 힌트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보니까 하이브도 실적이 잘 나와가지고 많이 밀려난 또 이런 관련주들, 엔터주들 많은 상황인데 실적이 돌아서는 거를 감안해가지고 저가에 한번 공략 노려볼 만한 종목은 많다고 합니다. 잘 물색해 보시면서 공부 많이 하셔야지 또 저희 실수 없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희가 들고 계신 종목도 진단 도와드리지만은 이거 사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도 받고 있으니까 네, 많이 활용해 주세요. 진단쇼 여러분들과 쌍방향 소통으로 이어나갑니다. 첫 번째 종목은 주식은 파도님을 모셔보려고 합니다. 매수 문의가 미쳐 들어와가지고 NC소프트가 제가 요 며칠 보니까 매수 문의 굉장히 많이 주신 종목이어가지고 오늘 좀 봐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일봉과 주봉, 월봉을 보고 37에서 39만 원 정도, 그러니까 40만 원 아래권에서 매수를 하려고 보고 있는데 괜찮을까라는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요즘에 NC소프트가 정말 최악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도 그랬고, 신작에 대해서도 뚜렷하게 이번에 발표가 된 게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안감만 가중시키는 상황이고요. 46만 2천 원이 됐습니다. 지금 저희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시려는 가격보다는 높기 때문에 기다려서 이제 매수 진입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생각하시는 가격대 기회가 올지도 모르겠고요. 일단 지금 저점 매수가 가능한 시기인지 좀 판단 좀 해주세요, 원장님. 네. 지금 현재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리니지 W라는 게임이 이제 대규모 업데이트를 들어가면서 이러한 기대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금 큰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NC소프트에 대해서 앞으로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은 이제 앞으로 NFT 사업을 한다고는 발표를 했지만 이게 당장의 실적을 그리고 당장의 주가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을까? 이러한 점을 포인트에 두고 앞으로 이 주가의 향방을 좀 따져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차트상으로도 아직 주가의 되돌림 현상을 보이기에는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청자분께서 문의해 주신 것처럼 저 또한 40만 원 아래서부터 매집을 시작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봉상으로 보더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 매물대 지지 상황에서 매물대 지지 구간에서 지금 여전히 반등을 보이려는 움직임은 보이해서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를 해봤을 때 아직까지는 매수해야 할 타이밍은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금 현재 산업 전반적으로 공급망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우크라이나 지정학 사태의 그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해소가 되면은 게임주들이라든지 아니면 NFT 테마 섹터에 다시 한번 수급이 불러일으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시장 상황을 고려를 해서 그런 시장 상황이 다시 돌아올 때 NC소프트를 그때부터 매집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매수의 가격은 40만 원 아래에서부터 천천히 매집을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얘긴즉슨 지금이 바닥이 아니라는 관점이신 거군요. 지금 46만 원대이기 때문에 40만 원 선이 깨지면은 그때가 정말 절호의 매수 찬스가 될 것 같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저희가 또 이제 개인주 안에서 전문가님 상대 평가를 하게 되는데 반등의 강도가 얼마나 강하게 나올까 그것도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하고 좀 진입하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어느 정도 예측치를 두고서는 저점 매수를 하면 좋을지 다른 종목들과 상대 강도도 조금 비교해서 봐주시면 어떻겠습니까?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가총액이 거의 10조가 되고 있고, 이 부분은 이제 게임즈에서 어떻게 보면은 대장주들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 반등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강도를 좀 강하게라고는 판단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하나의 그 원게임 리스크라는 리스크도 가지고 있고,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좀 강도적인 부분에서는 좀 약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좀 단기적인 반등을 기대하기보다는 40만 원 아래에서부터 매집을 하는 그러한 투자 전략을 그래서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산업 사이클이 돌아올 때쯤 그때 매수를 하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주식은 파도님께서 설정하신 가격대가 맞다고 하네요. 네, 그 정도에 진입을 하시면 된다고 하는데 그때 상황 봐서 더 한 번만 하시고 신중하게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내가 정말 큰 수익을 한번 NC소프트로 내봐야지 그런 컨셉은 조금 아니라고 하니까 중장기로 보시고 네, 진입 타점 노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보셨죠? 네, NC소프트 언제가 정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답변 남겨드렸으니까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저희 스카이님 요즘에 당첨 많이 되시는 것 같은데 네, 스카이님의 한화투자증권 네, 이거 봐드릴게요. 최근에 한화투자증권 뉴스가 좀 많더라고요. 네, 매수가가 6,600원, 비중 10% 들고 계신데 속상하신 가격대입니다. 현재가가 4,800원대 나오게 되면서 매수하신 가격대와는 거리가 꽤 벌어져 있고 하나투자증권이 지금 뭐 가상화폐 시장이 좋지가 못한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게 되면서 단기적으로 조정폭이 좀 깊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를 봐도 네, 모든 이평선이 이탈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함께 나오면서 수급도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반등의 트리거 있을지 모르겠어요. 전문가님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상화폐 최근에 이제 글로벌적으로도 11이시 흐름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가상화폐에 좀 악재로도 작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아무래도 가상화폐 부분은 디지털 금이라는 그러한 펀더멘탈적인 부분에서 조금 많이 흔들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 두나무라든지 두나무의 이제 지분을 가치를 부각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러한 시세 파동을 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시세 파동이 그대로 지금 현재 다시 반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나투자증권의 그런 주가 흐름으로 봤을 때는 좋지 못하다라고 안타깝지만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시작을 해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이제 주가 상황을 본다면 현재 241평 지지 라인이 지금 또 무너지려는 그런 장기적인 또 그런 지지 라인도 무너지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대응을 하시기가 아무래도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지금 단기적인 추세선 부분에서는 지금 추세적인 그런 상승 모멘텀을 좀 아직까지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현재가 아마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판단을 드리고요. 지금 중요한 거는 아직 토스에 대한 지분 가치가 여전히 시장에는 아직 잔존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을 조금 모멘텀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그런 금리 인상에 따른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또 종목일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 하나투자증권은 현재 4,500원 라인, 이 4,500원 라인이 만약에 내려온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 한번 추가 매수를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드리고 이 4,500원이 내려오지 않는다면 조금 시간이 걸릴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이러한 두나무 가상화폐에 관련해서 그러한 뉴스들을 항상 체크를 항상 꼼꼼히 해주시는 부분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토스 관련해서도 토스 관련해서 이런 모멘텀이 이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좀 토스 모멘텀이 나온다면 좀 비중을 줄여가시면서 다른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섹터로 시드를 옮겨가시는 게 어떨까 이러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토스뱅크 지분 확대가 주가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 거세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좋을까요, 토스뱅크? 지금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 이제 토스에 대한 지분 가치가 상당히 꽤 높습니다. 지분 가치로만 따진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하나투자증권의 시가총액이 10조 정도 되는데 이 10조의 가장 큰 부분, 그 큰 부분을 릴레이팅 될 수 있는 그런 투자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토스가 만약에 나스닥 이제 상장 모멘텀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도 이제 토스 같은 경우에 주식 거래를 함에 있어서 그런 플랫폼도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이지 플랫폼 쪽에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투자증권의 그런 토스 지분 부각 가치는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의미심장한 결정이었을 것 같죠. 네, 토스뱅크 지분을 확대하겠다라는 발표가 바로 어제자로 나왔는데 이런 게 좀 트리거가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중요한 가격 라인 정리해드렸으니까 이것도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게시판에서 고음팔님께서 바닥 사는 거는 세력에게 양보하세요 하셨는데 바닥을 누가 좀 잡을 수가 있을까 찾을 수가 있을까 싶습니다. 워낙에 스피디한 대응의 능력이 요구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바닥이 언제쯤 나올까 저도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 누가 알 수 있을까 싶은 부분 저희 곰님께서는 세력에게 양보하세요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김정민님, 네, 어서 오세요. 세상에 공짜가 있나요? 네, 공부 열심히 하자, 화이팅, 네, 나라님 해주셨는데 공부 열심히 해야죠. 네, 공부한 만큼 분명히 개탈 수 있는 게 또 주식시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뭐 또 정직한 게 아닐까요? 네, 공부를 차곡차곡 또 이런 어려운 시기에 열심히 해 놓으신다면 분명히 수익의 기쁨들 다 누리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열심히 저도 함께 좀 달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화 온 거 받아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서 오세요. 종목 어떤 거 오늘 봐드릴까요? 네, 대우건설이고요. 대우건설,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7,860원에 35%입니다. 비중 그래도 많이 담으셨네요, 시청자님. 네, 네네. 건설주 많은데 대우건설 특별히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 작년에 네. 그 중흥하고의 어떤 매각 합정 관계도 있었고, 네. 정책주로서 생각을 해가지고서는 한 20% 담았다가 다시 추가해서 했던 거거든요. 아, 더 사신 거군요. 네네. 예.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떠세요? 지금 어떤 생각하고 계세요? 아, 네. 조금 대선 때까지는 건설주가 한 네. 3월 달까지 한번 기다려 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서 좀 조금 더 담아볼 생각도 조금 가지고 있고요. 아, 그러세요. 지금 비중을 더 늘리실 생각도 있으시고. 한 10% 정도. 아, 그 정도 여력이 있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대선까지면은 저 시간 많이 안 남았는데 그때까지 승부가 날 수 있을지 그거 좀 궁금하신 거군요. 손실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 수익권 전환까지도 노려보고 계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단가 많이 낮아질 것 같아가지고 추가 매수도 가능한지 제가 점검 도와드려 볼게요. 네네. 네. 대우건설이 오늘 장중에 7% 넘게 떴습니다. 아무래도 대선이 뭐 임박하다 보니까 매개가 다시 둔화했거든요. 지금 대우건설의 주가는 나흘째 양봉을 만들면서 일단은 다시 한번 가까스로 6,000원 선 회복 시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중흥건설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이제 가장 기댈 수 있는 모멘텀은 대선이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오늘의 강세도 조금 의미 분석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더 사시면은 단가는 낮아지는 효과는 있을 것 같은데 효율적인 전략인지 좀 점검 좀 해주세요. 네, 지금 대우건설을 35%를 매수를 하셨는데 비중 자체는 지금 시청자분께 조금 부담스러운 비중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판단으로는 지금 현재 기관에서 계속해서 이 대우건설을 매집을 하고 있는 그러한 지금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300원에서 5,300원 라인이 이 대우건설의 지금 적정 주가가 아닐까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5,300원 구간을 계속해서 지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 이제 대선 정책적으로 따져보 본다면 지금 여당이나 야당이나 할 거 없이 주택 공급에 대한 그런 정책은 좀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이 지금 다가옴에 따라서 이런 주택 공급 모멘텀에 따라서 이제 건설주들도 좀 올라가는 게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차트상으로 본다면 현재 주가 자체가 저점을 지금 좀 내려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이 저점을 높이는 그런 흐름으로 다시 바뀌고 있는 부분을 좀 주요하게 보고 있고 이 단기적인 하방 추세의 라인을 지금 오늘 돌파를 해주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 컨센서스 측면에 보더라도 지금 실적 부분에서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물론 실적 컨센서스가 나중에 밀린다든지 아니면 다시 하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어찌됐든 확률상으로 계속 실적 컨센서스가 우상향하고 있는 그러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상승 추세를 돌리는 그런 흐름과 그리고 실적 컨센서스가 앞으로도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확률적인 요인으로 봤을 때 이 대우건설 자체의 주가 흐름은 앞으로 지금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진입가가 7,860원에 비중이 35%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매수 단가 그리고 비중이 좀 부담스러운 자리라고 생각해서 추가 매수는 좀 추천을 드리지 않겠고요. 이 35%의 비중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섹터로 좀 이동을 하시는 게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만약 미국과 러시아의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해소가 되고 병목 현상 그리고 공급망에 대한 그런 해소가 된다는 가정하에서 그런 반도체 주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리오프닝 관련한 엔터주들을 좀 매수를 하셔서 이러한 현금의 그런 현금의 손실률을 좀 해칭을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5,300원이 좀 무너지는 흐름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좀 비중을 줄여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위쪽으로는 가격대 딱히 안 잡아 주시겠어요, 전문가님? 하실 수 있는 가격대요? 네. 네. 지금 비중이 35%이기 때문에 제가 추가 매수를 하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이제 현금 비중이 아닌 그 대우건설에 대한 비중이 높아질수록 시청자분께서 그런 하락에 대한 리스크가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심리적인 그런 불안감을 늘릴 수 있는 요소는 최대한 배제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게 심리적인 요소가 늘어난다면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그런 기준들이 흔들리게 되고 그런 기준들이 좀 소용이 없어지는 그런 개인들의 그런 리스크가 개인적인 리스크가 또 한 번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35% 이상의 비중을 늘리는 거는 추천을 드리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천천히 기다려 보시면서 5,300원 지지를 반등해 줄 걸 기대를 해보면서 좀 기다려 보시는 그런 스탠스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사시는 거는 마음의 짐이 더 불어나실 것 같다고 걱정해 주셨어요, 시청자님. 네네. 네, 비중 늘리지 마시고 일단은 너무 큰 기대는 말고 좀 지켜보자라는 부분들 강조해 주셨는데 들어보시니까 조금 섭섭하세요?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네, 나온 전략 잘 참고해 주시고 더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혹시? 아닙니다. 제가 네. 센터님 말씀하시는 거 잘 들었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잘 대응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대우건설 저희 게시판에서 잘 하고 싶다님도 같이 문의 주셨어요. 7,900원에 진입해서 15%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종목 교체할까요? 네, 너무 망설여집니다 하고 남겨주셨는데 교체 괜찮다고 합니다. 네, 교체 어떤 쪽도 가능한지 리오프닝하고 반도체까지 짚어주셨으니까 네,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 주세요. 오늘 전화 저희 연결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받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 다시 한번 시청자님을 연결하는 동안에 제가 게시판 지기님들 조금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시장이 오늘도 뭐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게시판도 조금 다운이 돼 있으려나 했는데 약간 좀 해탈하신 분도 네, 많으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뭐 식사 얘기도 나눠주고 계시고 뭐 이런 때도 저런 때도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얘기도 좀 여유 있게 남겨주셨는데 굉장히 또 좋은 마인드이신 것 같아요. 네, 시장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네, 지금 시장을 내가 잘 이용해서 내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 함께 좀 치밀하게 저희도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네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종목 어떤 예. 거 오늘 궁금하세요? SD 바이오 센서요. SD 바이오 센서 예, 예. 맞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종목 매수가하고 비중 같이 알려주세요. 비중 80%고, 네. 57,200원이에요. 57,200원에 비중이 많아지신 건가요? 한 번에 80 다 들어가셨어요? 소장님? 예, 예. SD 바이오 센서 굉장히 좋게 보신 것 같으네요. 공부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비중이 많으셔서요. 그러니까 이거 네. 한전선은 자꾸 늘어나고 계약도 하고 이러는데 주가랑 반응은 안 보이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궁금하신 점 어떤 점이세요? 어디쯤에서 어떻게 팔아야 될지. 팔 수 있는 가격대 라인을 좀 설정해달라 이게 좀 궁금하신 거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간적인 여유는 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좀 빨리 처리하셔야 되는 상황이신가요? 좀 시간적으로는 여유는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저희가 지금 생각해가지고 한번 여유 있게 전략 진단 도와드려 볼게요. 들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17만 명의 오늘 확진자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경남제약 같은 종목들 장중에 상한가 근처까지도 진입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PCL도 현지 구간에 두 자릿수대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는 구간에서 왜 내 종목은 이렇게 좀 미덥지 않지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면서 아마 SD 바이오 센서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4일 만에 반등이긴 한데 조금 약해요. 지금 2%대 오름세고 52,800원 기록이 됩니다. 얼마 전에 6만 원이었다가 지금 굉장히 단기간 안에 음봉이 계속 나오게 되면서
하면서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지금 상황인지 어떤 단계인지 파악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진단키트주와는 조금 왜 다른 모양이 나오고 있을까요? 네, 지금 SD바이오 센서 지금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실적이 컨센서스가 엄청나게 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러한 좀 급등하는 시세 파동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앞으로 이 SD바이오 센서를 주목을 해봐야 되는 그런 포인트는 뭐냐? 앞으로 이 진단키트 주들이 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펀더멘탈적으로 탄탄하게 이 수급이 그리고 수요에 대한 그런 요구 사항이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판단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SD바이오 센서 같은 경우에 앞으로의 그런 실적인 부분도 좀 좋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의구심을 가지는 거는 앞으로 이 진단키트 주들이 계속해서 공급에 대한 그런 필요성이 좀 부각이 될 것이냐, 이러한 부분이 좀 주가에 많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또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또 좋은 점은 기관들이나 외인들이 지금 한 달 순매수 추이로 봤을 때 계속해서 좀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은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SD바이오 센서 주가 자체, 개별 종목 자체로 봤을 때는 현재 자리가 아무래도 적정 주가가 아닐까. 그래서 당분간은 이 진단키트 주가 테마적으로 이제 움직이기보다는 이제는 펀더멘탈적인 관점에서 이 진단키트 주를 봤을 때 좀 횡보의 구간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시청자분께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제 57,200원에 80%를 들어가셨다고 하셨잖아요. 다음에 만약에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는 절대로 이런 80%의 비중을 한 종목에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넣는 그러한 투자 습관은 다시는 하지 않으셨으면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강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지인이 말씀을 하셨는지 어디서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비중을 80% 넣는 거는 개인적인 심리적인 그런 투자 심리에 있어서 굉장히 흔들리는 그런 불안 요소가 될 수가 있고, 아무리 이 종목에 대한, 이 기업에 대한 믿음이 굳거나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 떨어질 때마다 이 종목을 팔아야 되나라는 그런 심리적인 불안 요소가 증폭을 하기 때문에 이 비중은 다시 한번 고려를 하셔서 다음에 종목 진입하실 때는 절대 80% 되는 비중은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찌됐든 이 SD바이오 센서의 지금 적정 주가라고 본다면 앞으로 이 주가의 흐름은 좀 횡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거래량이 터진 부분을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이 거래량이 터진 이 두 부분이 매물대 지지 라인과 저항 라인을 형성을 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지금 만약에 횡보를 해서 만약에 상단 부분을 터치를 해준다면 그때는 반드시 비중을 덜어서 이 SD바이오 센서의 그런 종목을 계속해서 끌고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만약에 비중이 덜어지시고 계속해서 나가신다면 이 57,200원 현재 진입하신 부분이 57,000원 라인이 이 현재 주가로서 봤을 때 돌파를 한다면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거래량이 터진 부분이 또 진입가이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매물대를 소화하시는데도 시간이 걸릴 거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중요 포인트는 앞으로 이 진단키트 관련주, 그리고 특히 SD바이오 센서가 앞으로 진단키트의 펀더멘탈적으로 실적이 계속해서 꾸준히 나올 것인가 라는 부분이 포인트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57,200원 이 부분이 지금 매물대 저항 라인이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이 나올 것인가,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57,200원에 200원이라는 그런 진입가가 다가오신다면 반드시 비중은 덜어서 가져가시길 바라겠고요. 저 같은 경우에 5만 원 라인을 만약에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시면서 좀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떨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리오프닝과 같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엔터주들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관련 쪽으로 좀 포트를 좀 비중을 이동하면서 해칭을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듣다 보니까 매수가가 상당히 매물대가 많은 구간에 진입하신 거를 아쉬워하시면서 진단을 남겨주셨습니다. 선생님 전략 정리가 좀 되셨어요? 예. 네.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라겠고, 네, 대응 예. 잘하세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SD 바이오센서 뭐 대장주이긴 한데 그동안 너무 많이 퍼포먼스가 나와서 이제 힘이 조금 없습니다. 뭐 실적도 앞으로 더 보여줘야 될 게 많고 좀 과제가 많은 종목이지 않을까 싶은데 비중 너무 많으셔가지고 네,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오늘 첫 만남 가졌던 김영우 전문가님도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전문가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김영우 전문가 함께했습니다. 보유 중인 종목을 물려가지고 오늘 비중을 늘리셨다고 네, 윤수장 월천님께서 좀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마 이 전법 쓰신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눈물의 물타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타기를 정말 효율적으로 해야지만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전략을 실행하기 전에 저희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에 이 문의 정말 많이 주세요. 물타기 괜찮겠느냐. 윤수정 월천님은 이미 실행을 하셨다고 하니까 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저희 마인드피스님 어서 오세요. 간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다들 성투하세요 하고 인사 남겨주셨는데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파이팅 넘치는 네, 멘트 남겨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는 또 자주자주 뵙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딱 나른한 시간이어가지고 서단계 1년차님께서는 커피나 한 잔 점점점 하셨는데 이 시간이 약간 졸리고 네, 나른하고 또 지루한 시간이기 때문에 커피로 잠을 한번 확 깨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아요. 커피와 함께 곁들이는 디저트도 달콤한 디저트도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다들 차 한 잔과 네, 막간에도 디저트 타임 가져보면서 조금 여유 가지고도 남은 시간에 내가실 수 있는 힘 비축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뭐 지지부진하게 움직입니다. 강보합권 네, 거래소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태고요. 코스닥은 0.6% 정도의 플러스권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워낙에 뭐 조선이나 이쪽으로 매기 쏠림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뭐가 이런 전쟁이 지속되는 구간에서 수혜줄 것인가 여기에 너무 좀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매일매일 쏠림 현상이 극대화되는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눈에 띄는 네, 시장 움직임 여전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분의 판단도 궁금하거든요. 저희 강지현 운용역 바로 모셔볼게요. 네, 운용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시장 대응하시면서 많이들 어려움 느끼고 계시고 스트레스 특히 많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 지정학적 리스크에 너무 지금 오래 노출되다 보니까 많이들 힘들어하시는 상황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어떤 민감도가 조금 낮아지게 될까, 강도가 약화될까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운용원님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보통 이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되면은 여기에 따라서 변동이 처음에는 많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나서 이제 앞으로가 뭐 경제 제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할 거냐 남아있긴 하지만 시장 자체가 이 부분은 당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시장에서 이미 어느 정도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슈도 반영이 되어 있고 우크라이나 자체적으로 이제 그 안에서 뭐 군사적인 부분 분쟁이 더 확대되거나 그럴 부분이 없다가 되면은 결국 시장에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부분은 변수가 아닌 상수로 진입을 한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가라든지 원자재 가격 역시도 실제 어제 급등을 하다가 그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했다가 되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신흥국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브라질이라든지 그 외적인 국가들 대부분이 환율이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시아 증시가 상대적 강세에 뛸 수 있다. 이렇게도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건 사실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피곤하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지수는 거의 변동이 없이 하루하루의 일별 등락 그리고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 이 정도만 이어지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 그렇게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것도 없으실 것 같고 뭐 시장에서 뭐 지금 뭐 더 이상 이 문제 갖고 더 크게 빠지거나 그런 것도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민감도는 앞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많다고 하고 뭐 생각하기 나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저희 운용님의 멘트 들어보면서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좀 캐치를 하게 되는데 환율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1192원 선 나타납니다. 상대적으로 아시아 증시가 오늘 좀 빨간불 들어오는 것도 좀 연관돼서 설명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스트레스가 덜한 시장을 만나기를 좀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종목 좀 많이 올려주셨는데 빨리 제가 운용님께 넘겨드릴게요. 첫 번째는 미소님 모셔보겠습니다. 필면처럼 웃고 계실지 과연 네, 궁금한데 종목을 한정 KPS 남겨주셨어요. 매수가가 33,700원. 웃고 계시네요. 네, 현재가 35,000원대 지나가고 있고 비중은 많지 않으세요. 네, 5%만 일단은 보유가 되고 있습니다.
초보시군요. 네, 초보이셔가지고 일단은 조금 매수를 하셨다고 하세요. 더 매수해도 될까? 그리고 얼마까지 가져가 될지, 네,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네, 요거까지 함께 문의 주셨는데, 더 사실 걸 이런 생각도 마음속으로 좀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주가는 오늘 1.6%가량의 플러스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다만 전고점 대비해서는 이 종목도 개분 꽤 있습니다. 네, 5만 원을 작년 여름경에 찍었기 때문에 조정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의 반등, 네, 얼마나 어느 정도 강도로 진행될지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 더 사도 될까라는 질문 남겨주셨는데 괜찮을까요? 네. 한전 KPS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원자력 관련된 정비 이쪽을 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익이라든지 사업의 안정성이라는 부분에서는 뭐 꾸준하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추가적으로 원전이 더 설립이 되거나 그런 과정이 나타난다가 되면은 그에 따라서 이익 역시도 좀 더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전 KPS 같은 경우는 뭐 밸류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뭐 비싸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들 중에서 이제 상승 탄력도 약한 만큼 추가적으로 이제 더 밸류라든지 거에 대한 부담도 없는 종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대서 이슈라든지, 그리고 유럽에서도 이제 어디요? 러시아로부터 이제 천연가스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수입이 약해지게 되면은 신재생 에너지나 원전이나 이런 쪽에 대한 비중을 점점 키울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무난하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한전 KPS가 이제 해외에서 이제 원전이 이제 건립이 되거나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어떤 수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긴 하지만, 아주 강하게 가기에는 또 제한적인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기도 잘 사셨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강세를 이제 생각하시는데, 이제 선거가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대선이 이제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는 사실 또 모멘텀이 그렇게 또 세게 들어올 것이 또 제한된다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추가적인 매수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37,000원 정도 라인대 오게 되면은 그냥 짧게 한번 마무리 하시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7,000원이면 원하시는 만큼의 수익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정도 가격대에서 나오시는 게 좋다고 하는데 저 당첨됐네요 하고 게시판에서 네, 미소님 인사 남겨주셨는데 강지연 운용역의 가격 전략 네, 꼭 참고해 주시고 초보신들 괜찮으시네요. 뭐 수익을 내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꼭 네, 좋은 매매 계속해서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오늘 뭐 반도체 관련해서 종목별로 해서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뭐 장비단이나 소재단 각기 다른 움직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좋습니다. 올해 좋아질 겁니다. 이렇게 계속 전략이 나오는데 아직은 안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아서 거기에 대한 갈증들 많으신 것 같거든요. 원익 IPS 한번 골라봤습니다. 저희 얼주간님께서 남겨주신 종목. 네, 원익 IPS 매수 가격이 45,100원이세요. 그리고 비중을 15% 네, 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의가 요즘 많아가지고 추가 매수 가능 여부 네 이분도 저희 문의 주셨고 가능하다면은 그 가격대와 함께 파실 수 있는 목표가까지 해서 가격 라인 설정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가가 바닥에서 아직 많이 못 올라왔죠. 네, 저점이 34,400원이고 현재가 기준으로 37,000원 정도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익 IPS 뭐 투자 사이클에 따라서 또 움직임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 단가가 조금 높으신 게 아닐까 싶어가지고 지금 사는 게 과연 효과적일지 네, 단가 많이 낮아질 것 같은데 찬성해 주시겠어요, 의원님? 추가 매수? 우선은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가 이제 올해 뭐 상반기 지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이클이 좋아진다, 뭐 그런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실제로 이제 미증시 내에서도 반도체 관련된 쪽이 상대적으로 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밸류 부담은 없는 쪽이죠. 다만 이제 장비주 같은 경우는 차이가 좀 있긴 한데, 이제 원희 IPS 같은 경우는 실제로 비싸다라고 할 수 있는 주가는 아닙니다. 현재 위치가. 다만 이제 앞전에가 좀 비쌌던 케이스였고,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바다가 다져가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이제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가격대가 조금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하신 그런 케이스인데, 지금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은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현재 구간대 한 37,000원대 전후 이런 라인대에서는 좀 추가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대신에 이제 어디서 매도를 하느냐 사실 그 부분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원예IPS 같은 경우는 추세를 넘어가는 과정을 만들어 주려면 얼추 가격 자체가 한 41,000원 정도 그 라인대를 넘어가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전략을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47,000원대 전후, 47,000원 전후 이런 자리대에서 추가를 하시되, 추가를 하시면은 얼추 평균 단가가 한 42,000원, 41,000원 정도 될 건데, 그러니까 이제 매수가 이상 갔다. 그러니까 평단이 낮춰져서, 그러면 그 추가한 분만 이제 정리를 먼저 하시고요. 왜냐면 이게 지금 바로 다이렉트로 위로 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가야 될 케이스라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만 어느 정도 이제 매수 단가를 좀 낮춰놓고, 그리고 추가분을 정리 여기서 하고 그대로, 그 다음에 수익이 된 상태에서 46,000원 정도를 단기 목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매수가 장도가 되겠죠. 그 정도를 보고 우선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인 목표가 설정해 드렸습니다. 많은 참고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희가입해서 함께 대응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아가지고 함께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라라님께서 저희 종목 상담 끝났나요? 하고 다급하게 질문 주셨는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저희 50분 넘어서 조금 더 여유 있게 가니까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종목 남겨주세요. 라라님. 게으른 투자님께서는 장이 좀 뜨거워지네요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정말인가 해서 제가 봤더니 아직까지 뭐 뜨거워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저희 투자자님의 종목이 뜨거워지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시장의 내 종목에 따라서 체감이 많이 달라집니다. 네, 어떤 면에서 장이 뜨거워지네요 라고 하셨는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네, 가지고 계신 종목의 상태가 좋아진 건지 맞나요? 네, 맞다면 또 의견 남겨주세요. 다음 저희 이수학 봐드릴까요? 이수학은 부자되자님의 종목입니다. 매수가가 16,000원단에 진입이 되셨고 30% 비중 적지 않은 비중을 가져가시는데 답답하다고 지금 심정을 호소해 주셨습니다. 매수가까지가 올 수 있을까? 매수가 회복이 가장 다급하신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불가능하다면 손절에 대한 어느 정도 감내도 하실 만한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손절을 해야 된다면 그걸 또 알려달라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꽤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가격대도 그렇고 진입하신 지가 주가는 계속 좀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고 밀려났다가 지금 횡보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갈증을 느끼고 계실 만한 상황인 것 같거든요. 가격대가 12,500원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0, 네, 탄력이 없습니다. 거래도 요즘 좀 많이 뜸한 상황인데 어떤 게 나을까요? 좀 기다려보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손절을 하고 좀 다른 쪽을 보는 게 괜찮을지 어떤 쪽으로 전략 주시겠어요? 우선은 기다리시는 쪽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반등 시에 정리하신 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제 관련 쪽이 매출 비중이 높은 케이스고, 현재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밸류가 비싸거나 하진 않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다른 화학주들에 비해서 비싸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매물 자체가 굉장히 많은 구간이 14,000원부터 16,000원, 이 구간이 지금 매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대 자체를 넘어간다 하더라도 실제로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부분하고 올라타서 안착하고 하는 과정도 상당히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학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3,500원에서 14,000원 사이, 여기서 최소 절반 이상의 비중을 정리하셔가지고 다른 쪽으로 교체하신 쪽, 그러니까 같은 화학을 하실 거면은 다른 화학주들을 좀 선택하시는 것이 좀 더 좋은 그런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화학주 안에서 수평이동을 좀 권장해 주셨는데 화학주는 종목 고를 때 어떤 기준이 필요할까요, 운 의원님? 지금 우선은 네. 시장에서 화학주들을 보게 되면은 화학주 강세가 순수화학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순수화학이라고 얘기하면은 납사를 기준으로 원료를 해가지고 주로 이제 범용 제품을 만드는 그런 쪽인데,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은 뭐 대한유화라든지 롯데케미칼이라든지 이런 쪽이 상당히 좀 강하죠. 그러니까 이들 같은 경우가 밸류 부담이 뭐 화학은 뭐 대부분 다 밸류분이 적은 그런 케이스가 되기도 하고, 우선은 지금 이란에서의 이제 예전에 핵 협사했던 부분, 그게 복귀가 되게 될 경우 거기에 따른 이제 원재료 가격에 인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쪽이 좀 더 우세하다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밸류 자체가 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10% 정도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비싼 케이스가 돼 있고, 퍼로 따질 때 오히려 화학 자체가 4에서 5% 정도 되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종목을 중심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섹터 안에서도 이렇게 종목별의 차별화가 꽤 커가지고, 네, 화학주 안에서도 종목을 어떤 거를 또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 강제운용역의 또 조언, 네,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 전에 원익 IPS 진단받으셨던 얼주가님께서 빠르게 인사 남겨주셨어요. 네, 강재현 운용관님 감사합니다라고 네, 피드백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화도 저희 방송 마칠 때까지는 받으니까 전화도 계속 남겨주세요. 다음은 저희 OCI 한번 봐드리려고 하는데 임재주님께서 사연을 조금 길게 남겨주셨어요. 10만 9천 원 매수가이시고 비중이 40% 나 가지고 계신 상태입니다. 실적은 좋은데 배당금 소식도 없고 주가도 오르진 않아서 계속 들고 가도 이게 좋은 종목이 맞나? 이거에 대한 의문을 좀 가지고 계시다고 하고요. 공매도로 분석하셨거든요. 네, 공매도 때문에 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라는 자체 분석 남겨주셨습니다. 대응 방법 기대할게요 하고 자세하게 글 써주셨는데 오늘은 주가가 그래도 10만 원이 잠깐 회복이 됐습니다. 10만 100원까지, 10만 1000원까지 갔다가 약간 윗골이 달고 있는 상태고요. 계속해서 10만 원 선을 회복하려는 시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차트를 딱 봐도 네, OCI가 굉장히 많이 좀 밀려나 있는 지점이거든요. 실적은 좋은데 공매도 때문에 과매도권 맞나요? 저희 시청자님의 분석 맞습니까? 위원님? 아닙니다. 그 OCI는 제가 얼마 전에 방송에서도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오늘 강세 뛰는 배경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최근 들어서 강세가 나오는 배경도 같이 따셔야 되는데 우선은 쉽게 생각할 때 러시아로부터 이제 유럽이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수입 자체가 약해지게 되면은 다른 데서 이제 수입을 받아오겠죠. 근데 실제로 유럽에서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려면 겨우 유럽은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북유럽을 중심으로 해서가 대부분이 이제 신재생 쪽에 대한 비중을 많이 키워놨는데 그쪽이 좀 더 강해진다가 될 수밖에 없는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원자력 가격이 높아지게 되면은 원래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이슈가 더 강해질 수가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이제 대선 후보들에 대한 뭐 정책적인 부분도 보게 되면 현재 원자력 같은 경우는 이제 야당 주자가 이제 발언한 부분이 시장에서 먼저 움직였던 케이스였고 반대로 이제 신재생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좀 없었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도 뭐 크지 않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딱 아까 말씀하셨던 공매도란 부분을 말씀드리면 공매도가 지금 강하게 나왔던 자리대가 이제 1월 14일 한번 있었죠. 그러니까 이때는 뭐 지수 자체가 빠졌던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긴 했었지만 실제로 이 가격대가 공매도가 많았던 자리죠. 그러면 실제로 이 가격대를 넘어간다가 됐을 때는 오히려 거래 대금의 증가가 나올 수 있고 숏 커버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는 공매도에 대한 우려는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오늘 10만 원 자리대를 한번 건드리고 나서 내려왔다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계속해서 앞전에 저점을 만들고 움직였던 자리대가 이 10만 원 자리이기 때문에 이 라인대에서 당연히 저항 한번 받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럼 폴리 가격이라든지 기본적인 흐름이 상당히 좋고 그 외적으로도 업황, 실적이 좋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는 이 라인대를 올라타서 안착하는 과정 보이고 그리고 나서 반등이 하나 더 나오는 과정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10만 원은 마디짜리와 그 단기 앞전에 저항대를 맞는다 되면 그 다음에 움직이는 자리대는 바로 11만 원짜리가 되겠죠. 그 11만 원 정도 오면은 이제 매수가 전후가 이제 되시는 건데 비중 40% 조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1만 원 정도 올라오면은 비중 한 10% 정도만 정리하시고 나머지 이제 갖고 이제 추가적인 목표를 잡는다 했을 때는 실적은 좋은데 아직까지 뭐 배당이나 이런 것들은 뭐 아마 할 걸로 예상은 되는데 아직까지 발표가 없죠. 그리고 나서 제일 큰 매물대가 사실 이 구간이죠. 11만 원에서 13만 원 사이. 그래서 나중에 12만 원 정도 가면은 남은 분량에서 뭐 일부 또 수익 실현하시고 좀 더 끌고 가셔도 저는 괜찮은 쪽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매도 때문은 아니라고 하니까 요거에 대한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일단 11만 원이 중요한데요. 11만 원 들어오면은 네, 비중 조금 줄여주시고 네,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석 좀 많이 하셨던 종목이신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상세하게 OCI에 대한 저희 설명 들어봤습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오늘의 마지막 종목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신세계 인터내셔널 오늘 많이 궁금하셨죠? 액분해가지고 박혁거세님께서 올려주셨어요. 매수가가 15만 500원입니다. 15만 500원이면 오늘 들어가셨을 것 같기도 한데 20% 비중이세요. 네, 4월까지 보유를 할
예정으로 가져가신다고 합니다. 갑자기 액면 분할 발표가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가 궁금해서 질문 남겨주신다고 하셨고요. 액면 분할 이전에 매도해야 될지 아니면 액분 이후에 매도해야 될지 그 매도 타이밍도 잡기가 조금 애매하신 것 같은데 오늘 갭상 출발해가지고 운봉으로 벌써 전환이 됐습니다. 어떤 신호로 봐야 되는 건지 저희 시청자님께서 궁금해하고 계신 매도 타이밍 좀 잡아주세요. 네, 15만 500원 오늘 사셨다고 하셨는데 신세인터가 의료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내수 소비 쪽으로 해서 움직이는 그런 케이스죠. 근데 사실 다른 종목군들에 비하면은 밸류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좀 비쌉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밸류적인 메리트는 없는 그런 종목인데, 근데 신세인터가 이제 액면 분할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유동성을 늘리겠다는 얘기죠. 다만 이제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시장에서 사실 액면 분할이나 뭐 무상증자나 사실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주수가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주수가 늘어나면은 뭔가 뭐 되게 더 많이 좋아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아무래도 가격 자체가 비싼 것들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좀 더 거래가 활발하게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치도 가질 수 있는데 그렇게 메리트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액면 분할을 하기 전에 주가가 강세되면은 전 매도를 하신 쪽으로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반등이 나온다 했을 때는 16만 5천 원에서 17만 사이 이 라인대 정도가 반등이 나온다 했을 때 매물이 가장 많은 자리에 이제 진입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를 이제 단기 목표로 잡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또 올라간 부분도 있죠.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오늘 매수하신 가격대를 중심으로 해서 손절가도 짧게 좀 잡아놓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14만 7,500원 정도 짧게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식 분할 결정은 단기 모멘텀이 될 것 같기는 한데 너무 크게 목표치는 잡지 말자. 네, 이렇게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이 종목 기웃거리시는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한 개 참고되셨을 것 같아요. 네, 운영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강재원 운영 함께 해봤습니다. 저희 테리케이님께서 2시부터 저희 딱 진단쇼 끝나는 시간인데 2시부터 휴게실에서 숨어서 자려고 했는데 한데 눈물 표시를 남겨주셨거든요. 아, 많이 졸리신가 봐요, 오늘. 마그마님께서는 원래 도구 자는 자리가 명당이에요. 수맥도 없고 하고 답글 남겨주셨는데 제가 한참 봤습니다. 도구 자는 자리가 뭘까? 이게 댕댕이 맞습니까? 네. 강아지 자는 자리가 명당이라고 이렇게 또 조언을 남겨주신 것 같은데 아쉽게도 저희 테리케님의 계획이 무산이 된 게 회장님께서 갑자기 방문하신다는 소식이 접수가 되셨다고 합니다. 이거 접수가 빨리 되신 게 다행인 것 같아요. 장 끝나고 저희 조금 여유롭게 후식 타임 가지셨으면 좋겠고 질퇴까지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이 열리는 동안에는 저희가 꾹 참고 졸리더라도 저희가 꾹 참고 시장에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만만치가 않은 시장 상황이어가지고 조금 더 집중력 높여보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상황이 다행히 더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0.7% 오름세가 나오면서 저희 진단주 시작했을 때보다는 조금 더 분위기 개선이 되고 있고요. 장중고가 879 나와 있기 때문에 내친김의 고점대까지 올라가면서 마감됐으면 좋겠네요. 짧은 양봉 캔들 발생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거래소는 오늘 가는 종목은 가는데 종목별의 차별화가 굉장히 강했던 거래소 시장이기도 합니다. 현재 조금 플랫하게 움직이면서 0.4%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계속해서 지수는 무겁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장 마지막까지 투자 기회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진단쇼에서 오늘 못다 도와드린 종목들 또 내일로 제가 기회 넘겨드릴 테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내일도 열심히 종목 많이 올려주세요. 저는 여기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자 판단에 대한 다양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